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쪽집게 백선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된 내용입니다. 기역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은 불가능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맞습니다. 기역은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니은 농지 불법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강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벌칙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중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중개, 광고니까 적어놨습니다.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디귿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월 이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농지 소유 제한이나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옛날에는 5천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 개정되어서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시흥, 광명, 신도시 LH지구원 투기 사건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때 투자한 금액이 보면 몇 억이 되겠죠. 수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벌금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연 불법으로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비협이 틀렸는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옛날에는 100분의 2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정돼 가지고 100분의 25고요. 일단은 100분의 25고 그 다음에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죠. 감정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죠. 농지법은 농지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하고 그칩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꼭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2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A 소유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업무용 오피스텔이네요.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업무용 오피스텔은 얼마입니까?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0.9%니까 보증금 2,600만원 더하기 월세 20만원 곱하기 70을 하죠. 그러면 4천만원이 되겠고요. 4천만원에 0.9%를 곱하면 4구 36, 36만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72만원이 답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 B로부터 받는 거니까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72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다음은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부운정 1해 우리 암기 프린트 8번에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보망을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뭐 주어에 따라 달라지겠죠. 취소하여야 한다. 무조건 X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유회사가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은 업무정지입니다. 가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에 있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4번 문제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것은 했는데 1번 배당 요구는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이후 배당 실시 이전까지만 배당 요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한이 경과되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돈 다 내는 순간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자, 그 다음에 4번에 매각 방식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5번에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경과하면 인도명령 못한다. 자, 다음은 5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체결 후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는 100분 5% 이하가 되려고요. 2번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3번에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4번에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 보수는 감정가의 1.5% 이게 X네요. 감정가격의 1% 또는 최저 매각가격의 1.5%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나온 적이 없는 이유가 제가 출제하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예규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출제를 안 하는데 누군가가 발견했다면 출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규에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 2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당사자 합의는 있어야 되고 3번 실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에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나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따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7번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것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 모두 다 해당되고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 했는데 기억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2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 3개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 다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관청이 표준 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하지 않는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2번에 4번에 첨부합니다.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완성 시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5번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강의실은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되며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자, 다음은 59번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 기억은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요. 니언은 가능합니다. 국가 등이 속이진 않으니까요. 전자문서 안 되는 이유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디귿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정정 신청, 전자문서 안 됩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그 다음에 리얼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 변경 신고도 역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미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니은도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네요. 2개입니다. 가능한 것. 비업의 가격,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 품목 요건 단독으로 변경 신고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안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가능한 거 2번입니다. 자, 다음은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된 후
완성된 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X입니다. 2번은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서는 3년 이상 유경험자가 실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석사도 3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박사는 경력 필요 없고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고요. 그 다음에 전임 강사,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 대표 또는 임원이 아니라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46번에 있습니다. 4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의 경우 금고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 취소합니다. 부양지역이라고 암기를 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